국내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것보다 나가서 해외 경험을 쌓는 게 제 꿈을 이루는 데 더 큰 도움이 될까요? 외국 사람들과 친해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외국에서 적응 잘하는 노하우도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거짓말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세 분의 조합이 오늘은 글로벌 마케팅이라든가 글로벌 이제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이 세 분 자리를 마련했는데 두 분의 이 티키타카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그 순간 길을 잃은 것 같지만 오늘의 이제 준비된 사연들 정말 책임이 막중하십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아무래도 글로벌 사업팀에 계시기 때문에 네. 그쪽과 관련된 이제 고민들을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이제 하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좀 진지하게 네네. 정보를 많이 주시고 상담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민은 이제 박규리 과장님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3세 여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 23년 동안 대한민국 땅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 한 번을 못 타보고 그 흔한 해외여행 한 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토박이 중 토박이인 저의 소망은 글로벌 무대에 나가는 것입니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만나 일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외국계 기업 말고 세계 무대에 진출해서 잘 나가는 한국 기업에 들어가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요. 영어는 어렸을 적부터 열심히 해서 외국인과 소통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외국을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는 것. 이제라도 해외 연수나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올까 생각 중인데요. 1년 정도는 필요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국내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것보다 나가서 해외 경험을 쌓는 게 제 꿈을 이루는 데 더 큰 도움이 될까요? 굉장히 근데 제가 보기엔 신기한 분이에요. 해외에 한 번도 나가 보신 적이 없는데 해외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신 분이네요. 글로벌 무대에 서려면 글로벌한 경험을 내가 하고 와야 하는가? 요게 또 고민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글로벌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 이분이 여기서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몇 대 몇 정도 비율이 되나요? 이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비율이랑 뭐 해외에 나가시는 365일이라면 네네. 직접 고객을 대면하는 쪽이라면 네. 뭐 영업 부서가 되건 개발 부서가 되건 이런 경우라면 그래도 1년에 꽤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4-5번 많게는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렇죠. 한 번 나갈 때 좀 길게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업이 수주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더 길게 이렇게 체류하면서 몇 달씩?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요? 네, 계속 컨설팅을 같이 해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네. 굉장히 기네요. 그렇죠. 몇 달씩 나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딱 이분이 고민하시는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KT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그만큼 해외에도 많이 나가고 또 여러 국가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되게 딱 현실적인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꼭 가고 싶다면 일단 외국어는 좀 필수적이겠죠. 영어는 어떻게 잘 하시나요? 저요? 네. 그냥 네, 소통은 원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 지원자들이 또 하면 시킬까봐? 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걱정했는데. 스페인어 제가 네네. 이미 들어봤기 때문에. 스페인어 했으니까. 네, 영어 어느 정도 하실지 대충 이렇게. 감이 옵니까? 네, 약간 느낌이 왔습니다. 약간 낮게 보죠. 아닙니다. 스페인어 때문에. 네. 아닙니다. 그 영어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지원자들이? 일단 요즘엔 사실 영어 실력이 좀 많이 올라가 있고 저는 이제 한 대학생 되고 나서 예전에 이제 중학교 영어를 보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올라가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소통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해외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해외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문화 이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어보다 문화 이해가? 굉장히 그냥 별 얘기 아닌 것처럼 그냥 그럴싸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언어 속에 문화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스페인어 말씀하셨으니까 마냐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마냐나라는 건 내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남미권이랑 사업을 하게 되면은 마냐나라고 해서
뭐 다른 지역도 좀 그렇지만 계속 좀 미루는 경향이 있고 그래요? 좀 더 저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한 거죠. 이제 그런 뭐랄까요?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그 사람들, 그 국가 사람들을 네. 만나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오. 아니면은 아니면 TV로 뭐 접하고 싶다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든지 예. 뭐 이제 그런 프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실제 저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나 이것들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럼 두 분도 이제 외국계 기업에 다니시니까 이 말씀 듣고 생각난 건데 문화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언어보다 오히려 문화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그 아까 소통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소통이라는 게 그냥 그 나라 말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외국인들과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네. 정말 소통이 되셨는지 약간 궁금했어요. 이 질문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고민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넓은 나와 세상으로 있어요?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만나서 일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워킹 홀리데이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맞죠. 네, 나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우선은 해외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나가서 그렇죠. 넓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일해보고 싶으니까 나가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시면 고민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걱정되시는 부분은 이제 23살 여학생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4학년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또 1년 정도를 투자해서 워킹홀리데이나 그런 데를 갔다 오면 또 취업이 좀 늦어질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최근에 뭐 평창 올림픽도 있었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을 접한 첫 기회가 국내 봉사활동이었거든요. 어떤 국내 걸 그 하셨나요? 영미 있잖아요. 컬링. 예. 제가 한참 전에 컬링 자원봉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어떤 네. 거 하시는 게 컬링 자원? 쓰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실제 그 아이스 메이커들 담당이었거든요. 캐나다인들이 거기 이제 빙질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그 관역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만드는 걸 했었는데 그걸 만드셨어요? 아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거기 이제 그걸 만드는 사람을 담당을 했죠. 예. 그 섹션을 담당을 했는데 예. 그때 10개국, 10개국이 참여를 했었어요. 스웨덴, 네. 중국부터 해서. 근데 그때 이제 사실 외국인들 만나면 배지를 막 주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더 막 얘기해 보기도 하고. 워킹 할리데이가 저도 이제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시간이 짧다면 그런 국내에 있는 이벤트 같은 데 참여해봐도 그냥 뭐 국제 뭐 행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그렇죠. 거 좋지 않을까. 그럼 또 외국인들 많이 생각입니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겠네. 네. 그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저는 나갈 필요 나갈 필요가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언제나 직무에 초점을 맞추고 네.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외국으로 뭐 글로벌하게 어떤 많은 이제 그 해외에서 많이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이분은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회사에 들어와서 그 기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직무를 보면요, 뭐 재무 쪽도 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이분이 아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지금 뭐 KT도 그렇고 그 해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그 해외 법인 가서 주재원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그 해외 아예 법인에서 그 법인 자체 그 로컬 인력으로 현지 인력으로 이제 채용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뭐 인사도 있고 재무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여러 가지 직무가 다 해외 법인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주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아예 뭐 마케팅이라든지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뭐 사업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갈 기회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관심 있는 직무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선적으로 그 회사에 입사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길은 열리고요. 이분이 이제 뽑히시려고 할 때 뭐 해외에서 얼마나 살아봤니, 뭐 워킹 홀리데이 다녀왔니로 해서 뽑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또 해외에서 뭐 얼마나 뭐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있니도 물론 물어보긴 하지만은 그게 주요 관심사는 아니에요. 직무에 대해서만 본인이 확실히 커리어를 갖고 있다면은 회사 들어와선 충분히 그렇게 일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과장님은 해외 나가 보셨었나요? 네. 그 취직하시기 전에. 저는 이제 거의 좀 캠프로 많이 다녔어요. 캠프요? 약간 워크 캠프. 그러니까 여러 나라 국가 친구들이 각 나라별로 한 명씩 와서 한 10명이 그러면 그룹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10명 그룹을 이뤄서 약간
원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사는 겁니다. 아 진짜요? 마을회관에 지금 이런 공간에 마을회관에 그냥 매트 쭉 깔고 남녀 이런 거 구분 없어요. 그냥 마을회관에 시골에 그냥 이렇게 다 자요. 그냥 여기서 자고 아침 되면 농기구를 들고 나가죠. 그래 약간 그래서 뭐 그냥 오솔길을 만들기도 하고 음악 틀고 놀기도 하고. 어디서 그런 걸 알고 하셨어요? K 뭐 그 자동차 그룹에서 그래요? 그걸 했어가지고 그래 그냥 우연찮게 그때 특히나 뭐 이렇게 조건 없이 첫 회는 약간 조건 없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스펙 같은 거 보지 않고 좀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지원했고 해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년도에 유럽에서 하고 그다음 중국에서 하고 그다음 또 뭐 멕시코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게 됐는데 거기서 재미를 좀 많이 찾은 거죠. 아, 이 외국인들이랑 노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노는 게 뭐 맨날 뭐 밤에 맨날 맥주 마시고 그게 그렇게 재밌으시죠? 차분하게 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차분하게 잔다고요? 잠들고 일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부대끼시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그렇죠. 그런 방식을 터득하셨겠네요. 네, 개인적으로 그 워크 캠프 같은 되게 좋은 게 요리 같은 것도 다 같이 기획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10명이서 다 같이 상의를 하는 거예요. 요리를 어느 날은 코리안, 뭐 체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쭉쭉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도 이게 세우고 우리끼리도 막 비 오면 일 안 한다, 뭐 이런 것도 막 세우기도 하고 약간 좀 재밌는 요소들이 진짜 하나의 있었죠. 사회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약간 원신처럼. 그러니까 원시 부족처럼. 원시이 아니고 원시 부족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이런 그 기간이 뭐 길지 않죠? 보통 한 3주, 그래요? 4주 정도. 이분한테 딱 맞는 그런 네. 프로그램 아닌가요? 안전한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부담 없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네. 그리고 정말 많은 외국인들과 함께 네. 일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그렇죠. 짧은 시간에 그리고 여러 국가를 접할 수 있는 걸 하면 아무래도 면접 볼 때나 서류 때도 더 예를 들어 그 해당 기업이 거기 진출해 있다. 아니면 뭔가 특정 사업이 있다면 좀 더 엮기 좋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럼 마지막 이제 고민은요. 이제 부장님께서 읽어주시죠. 30세 남자입니다. 몇십 번, 아니 몇백 번 탈락의 고비를 맛보고 취준생 탈출을 앞두고 있는 예비 직장인입니다. 저는 일본 자동차 회사에 합격을 하고 출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땡땡땡 코리아가 아니고요. 일본으로 출근을 한다는 겁니다. 저의 걱정은 일단 일본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7살 정도의 수준이라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낯을 아주 많이 가립니다. 낯선 언어에 낯선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라 낯가림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외국 사람들과 친해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외국에서 적응 잘하는 노하우도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사연이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외국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셔서 개인적으로 좀 당황스러운데 이 질문은 어찌 됐든 이 세 분을 위한 공통적인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과 친해지는 방법. 외국인들과 어떻게 친해져야 되나요? 그때 그 원시 사회를 이루셨을 때 저는 좀 기본적인 관심을 좀 보여주면 외국인이랑 좀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 이제 유럽 여행할 때 한국 분인데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하루 이제 먼저 와 있었고 이집트 친구랑 호주 친구랑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호주 이집트 친구들이 이 한국인이 천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고 여기 먼저 와 있던 한국인 한 분이 천재라고 저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10개국어를 한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좀 더 이렇게 파보니까 10개국어 각각을 한 10개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 100단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천재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가? 아닌가요? 그런 느낌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면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 약간 좀 친근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우리 뭐 헬로우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그런 인사 말고 좀 재밌는 말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봐도 약간 좀 재밌는 흔히 쓰는 말들 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하고 다니시는 분. 그렇죠. 딱 준비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외국인들이 이거 시켜보고 막 저거 시켜보고 이렇게. 진짜 좋아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뭐 보통 저는 이제 유럽 여행할 때 보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좀 그랬었지만 예전에 2000년대 그때는
지성파가 아니야. 두유노 지성파.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스타일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피하려고. 나는 중국인이 아니고 일본인이 아니다라는 거를 피해를 많이 하려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 뭐 해봐야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관심 같은 걸 좀 더 갖고 그러니까 그렇죠. 상대방한테 상대방 생각 입장에서 좀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좀 마음을 열고 다가가라. 그렇죠. 먼저 준비를 하고. 네. 두 분은 뭐 팁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본 가신다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벌써부터. 네. 네. 예, 물론 이제 일본 하니까 또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 말씀을 드려요. 예, 그거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또 자주 가기도 하고. 근데 또 일본에서도 제가 뭐 체험 활동 이런 걸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또 일본에서 유학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실제 또 일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볼 기회가 있었고요. 일본 분들이 약간은 되게 조용하고 예. 왠지 그럴 거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네. 뭔가 정말 마음의 문을 잘 안 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래요? 겉으로는 이게 굉장히 좀 친절하시고 네. 뭐 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다 오케이 하시는데 아. 이게 정말로 이분이 좋아서 오케이를 하시는 건지 오. 또는 예의상 오케이를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일본인 분들을 만날 때는 뭔가 뭐 내가 의견을 냈을 때 이렇게 뭐 무조건 좋다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네. 그거를 그대로 좀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어떻게든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시면서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일까? 지금 일본 사례로 떠올리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랑 좀 비슷한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섬나라니까 좀 비슷하죠. 아, 섬나라. 섬나라니까 네. 충돌 같은 거를 좀 순간적으로 막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라서 그러니까- 당황했는데. 그러니까 왕곡 화법을 쓰는 건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군요. 직접 말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 다 그러진 않지만 뭐 이디어트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너는 흥미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표현하는 거. 그래요? 약간 좀 돌려서 말하는 그 일본인들이 공격적으로 꼭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좀 약간 그런 것들 그 일본인이 말하는 거 의사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안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을 정말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이런 생각이 또 나오지 않았어요? 영국 얘기 괜히 한 거 같아요. 아니요. 자연스럽긴 했는데. 네. 끼워 맞추다 보니까 예. 비슷한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뭐 외국에서 좀 이제 생활할 기회가 좀 있었었는데요. 네. 그때 느낀 게 뭐 옛날 뭐 논술 주제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뭐 이런 뭐 네, 말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느낀 게 뭐냐면은 저도 사람들이 다 뭐 중국인의 일본인인 줄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한국인이 그 당시 몇 명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너 어디서 왔니? 그럼 저는 일부러 코리아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나는 한국에서 왔어. 코리아야. 나는 코리아에서 왔어. 그러면은 두유노 지성파 하셨나요? 아니 그런 것도 안 하고 난 그냥 코리아에서 왔어. 그러면 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코리아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북한 아까 북쪽에서 왔어, 남쪽에서 왔어.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많이 많다고 들어봤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갑자기 제가 뭐 of course 뭐 당연히 나는 남쪽에서 왔지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그쵸, 당연한 그게 왜 당연한 네가 거야? 왜 당연히 남쪽에서 온 네. 거야? 너 북쪽에서 왔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는 내가 정말 우리 한국에 왜 뭐 남한과 북한의 어떤 적어도 대략적인 상황 정도는 좀 요약해서 가야 되겠다. 우리 한국 상황은 이렇고 물론 다 알고 있지만은 이러해서 나는 뭐 한국에서 뭐 서울에서 왔고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좀 한국에 관한 얘기를 좀 준비해 가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사람들 만날 때는 항상 좀 그 얘기를 미리 준비해 갔어요. 우리 한국은 지금 역사가 뭐 이렇고 우리 뭐 5,000년 역사인 줄 몰랐지. 이말 뭐 독도는 우리 땅이야. 이 말도 당연히 했습니다. 아 정말요? 진짜 했습니다. 약간 의시되시는 거 아니에요? 인사동 들렀다가 막 부채 막 이런 거 사갖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부채가 아니라 인사동에서 조그만 책갈피가 있습니다. 약간 금색. 금색으로 된 건데, 그러니까 뭐 부채 모양도 달리고 해서 그게 또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이제 한 몇십 개 사갔어요. 장구 열쇠고리도 있는데 그건 제가 안 괜찮더라고요. 사봤어요. 두 분 티키타카가 또 시작되나요? 네. 근데 그걸 알려주니까 좋고 또 그 나라에 가면 또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뭐 파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파티 누군가 이제 자연스럽게 굳이 약속 안 잡고 모일 수 있는 자리에는 유럽에 계실 때? 네, 그래서 무조건 저는 거기에 파티.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또 이제 부끄럽지만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만날 때만 그 얘기고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얘기는 안 통하죠. 그냥 이제 나중에 뭐 개인적인 얘기하고 그랬는데 부장님 오늘 컨셉이 약간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애국자로 가네요. 좋네요. 예. 분위기 전환이 계속 네.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우리 한국적인 걸 많이 알리기 위해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게 더 나에 대해서도 어필이 되고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오, 그렇죠. 두 분이 약간 근데 좀 반대되는 의견이긴 하네요. 제가 너무 사대주의가 된 것 같아요. 아예 아닙니다. 지금 뭘 사대주의까지 그냥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 거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은 혹시 뭐 이게 질문이 그거였죠? 외국인들과 친해지는 방법. 네. 전 대묻고 싶어요. 한국인들하고는 어떻게 친해지시냐고. 친구는 어떻게 만드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똑같아요. 그래요? 네. 네. 저는 과장님한테 외국인만 왜 물어보시는 좋아하냐 약간 이런 저한테 물어보시는 아니요. 거 있고. 사실은 친구를 만들거나 친분을 쌓는 방법은 외국인이라서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네.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뭐 언어 좀 못해도 할 수 있는 모든 단어 얘기해서 설명하면 진심은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어주기 위한 노력도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외지에서 온 우리 회사의 직원이니까 네. 그런 노력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 정말 성격을 못 바꿀 것 같으면 안 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분이 일본어를 뭐 7세 수준이라고 하시는데 일본 기업에 그것도 일본에 있는 일본 기업에 취직을 하시게 됐어요. 이런 경우가 뭐 자주 있는 일인가요? 요새는 많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또 그 상대적으로 좀 구직난이 굉장히 좀 심해져가지고 네. 일본 취직이 또 유행이다 이런 얘기는 지금 일본이 아무래도 좀 네, 듣긴 들었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또 한국인 분들이 또 일 잘하고 성실하기로 또 유명하고 아무래도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문화가 초반에 네. 이제 일본 기업의 문화를 많이 그 자연스럽게 전수받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한국인들도 적응이 금방 한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일본 사회에서도 좀 많이 그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가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아마 요즘 이렇게 자동차 기업이라고 해서 네네. 약간 든 생각은 기술적인 뭔가 스킬이 있어서 공대 쪽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입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먼저 말을 걸고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떤 쪽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뭐 두유노 박지성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5,000년 역사가 있는지 몰랐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어떤 얘기들을 건네면서 좀 얘기를 풀어보면 좋을까요? 뭐 이거는 굳이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대화의 기술이죠. 항상 상대방이 관심 가질 만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뭐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얘기한 것도 네. 뭔가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 거기 때문에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흥미를 유발시키는 거죠. 물론 이제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 됐건 내 생각에는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는 주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뭐 두유노 지성팍 이것도 굉장히 좋은 네. 거죠. 왜냐면 그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박지성 선수가 또 일본에서 뛰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나라에 특화된 것 또는 해당 그 만난 사람이 어떤 뭐 직장을 다니건 학교를 다니건 네. 그 처해 있는 상황 그런 관련된 거 뭐 그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해도 좋고 직장에 대한 어떤 그런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해도 좋고요. 전 약간 음악 쪽에 조예가 깊진 않은데 그런 대중음악 같은 거 오,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 같으면 이게 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이 사람이 어떤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개그맨 저번에 그 애플 파인애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약간 좀 재밌는 그러니까 좀 유튜브에서 유행했던 노래가 화제가 될 수도 됐던. 있고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일본이라면 저는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막 흥얼거리면서 그러면 약간 일본 사람 건데 노래를 안 해? 약간 그러네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일본 사람이 제 옆에서 갑자기 강남스타일 춤을 추고 있을 때 굉장히 궁금해지긴 하겠네요. 그렇죠. 저는 우선 상대방의 관심사를 제가 먼저 찾기가 어려우니까 친구한테 굳이 딱 뭔가 말을 걸고 싶으면
신일 때 여기 주변에 뭐 어디 뭐 괜찮은 데 있어? 소개해줄 만한 데 있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만약에 이 근처에 맛있는 데 있어. 그러면 거기에 뭐가 맛있고 그러다 보면 너 이런 맛인 이거 좋아해? 뭐 국수 예를 들어서 면 요리 좋아해? 이러면서 대화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나 여기 잘 모르는데 주말에 뭐 쉴 때 뭐 어디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정말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근처에 좋은 바라던가 아니면 클럽 같은 데를 소개해 줄 수 있고 클럽 오랜만에 나오네요. 네. 그러면 또 관심사를 찾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잖아요. 클럽 너 좋아해? 자주 가? 뭐 이러면서 나도 데려가 뭐 이러면서 친해질 수 있죠. 톤이 약간 올라가셨는데. 네. 먼저 조금 그 사람의 관심을 찾을 수 있는 질문들을 먼저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인사 관련 쪽에 계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뭐 문화를 비교하는 것도 재밌어요. 이게 그래요?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뭐 크리스마스 때는 뭐하니? 우리나라는 뭐 보통 뭐 연인들끼리 만나서 뭐 이래. 또 우리나라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문화를 얘기하면 거기도 뭔가 이제 차이점이 있고 우리도 이런데 뭔가 그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사소한 거. 우리나라에서는 뭐 야구가 유명해 또는 뭐 농구가 유명해.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뭐 축구인데 뭐 이런 게 인기 많아. 이런 식으로 어릴 때 우리 학교에서는 뭐 운동장에서 축구했어. 우리는 뭐 보통 하키를 해. 뭔가 이런 것들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문화의 차이 또는 공통점 이런 주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언어보다 문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언어는 말이 안 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뭐 문화의 경우에는 뭐 노래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굳이 대화 필요 없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되는 수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 보시면 참 좋겠다. 네, 오늘 이렇게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글로벌 쪽에 고민이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까지 고민 상담을 해드렸는데 오늘 출연하셨는데 어떻게 소감 어떠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이렇게 첫 출연이자 마지막 출연이겠죠.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실수로 모르죠. 첫 출연. 이게 이제 처음 이렇게 뵀는데 이렇게 너무 편하게 잘 리드해 주시고 잘 말씀 주시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 앞에 또 이렇게 앉아 있다 뭔가 면접 보는 기분일까요? 아니 뭐 이렇게 좋은 경험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도 과장님 덕분에 이제 해외 기업에 대한 어떤 용기 이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제 상반기 공채 준비가 한창인 이 시기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희의 얘기가 아마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